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종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2차전지, 그 중에서도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의 최근 실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2차전지에 대해서는 참 안 좋은, 조금 듣기 싫은 그런 말씀들만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 이제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제 촬영일 기준으로 최근에 한 2주 전 정도에 반기 보고서가 모두 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 반기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저도 숙지를 하는 과정에서 각 기업별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좋겠다, 재무적으로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에코프로비엠, 가장 핫했었던 기업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아파하시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는 도리어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런 이상한 기업은 말 꺼내지도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일수록 에코프로비엠을 잘 분석해 두셨을 때 나중에 기회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반기 기준, 올해 2분기 기준 손익계산서고요. 지금 보시면 매출부터 일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조 9천억 했던 기업이 1조 8천억까지 떨어지면서 전기차 캐즘이 진짜구나, 2차전지 쪽 캐즘이 진짜구나, 이 정도로 양극재가 안 팔리고 있구나. 에코프로비엠이 사실은 캐파 기준으로는 글로벌 1등일 거거든요. 그런 애들조차도 매출액이 떨어지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은 정말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작년 반기 기준으로 2220억 냈었던 기업이 105억 났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몇 토막이 났는지도 한 20분의 1 토막 정도 난 것 같죠. 굉장히 심각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한 번 더 정리를 드려보고 언제쯤 괜찮아질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비용 구조를 여러분들이 따지시다 보면 사실 별다른 비용 분석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전체 비용 구조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 이거 어떻게 쓰고 있는지 분석을 하시고, 판매가가 얼마나 되고 있으면서 어떤 양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요것만 확인하시면 에코프로비엠의 손익계산서는 얼추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의 판가를 보시면 안타깝죠.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 변동 주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왜? 정보 유출 우려, 기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이 2차전지 쪽은 되게 밸류체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의 고객 재무제표를 가보잖아요. 그럼 얼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매출이 많이 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삼성 SDI거든요. SDI 쪽에 가시면은 원재료 가격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SDI가 에코프로비엠한테 원재료 양극재를 사오죠. 에코프로비엠 사업보고서를 가시면 가격이 판매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생산하는 양극재는 삼성 SDI한테는 원재료일 거잖아요. 근데 삼성 SDI 사업보고서를 가보시면, 반기보고서를 가보시면 원가 추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54기 반기죠. 이게 작년이에요. 23년도 반기. 이때 기준으로 양극활 물질 하면서 55.02달러였어요. 근데 올해 보시면 33.91달러로 쭉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판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 이거 사실이구나. 뉴스에서 이거 리튬 가격 하락하면서 판매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진짜구나 라는 거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지점이고요. SK온도 보시면, SK온 쪽에도 들어가니까 2023년도 2분기 기준으로 52,030원 정도 나왔었던 원가가 34,577원으로 내려와 있어요. 역시 에코프로비엠이 판매하는 양극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양극재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NCM 배터리가 됐든 LFP 배터리가 됐든 기본적으로 리튬이 많이 들어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그동안 NCM 계열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니켈 가격 동향을 해놨어요. 자, 니켈 가격 쭉 떨어지고 있는데 니켈 생산국에서의 공급 과잉, 니켈 시장에서의 약세, 재고량 증가 때문에 니켈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3년 3개월 니켈의 평균 가격을 S&P 글로벌에서 전년 대비 26.1% 하락한 16,028달러 퍼 톤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코발트 한번 볼까요? 코발트 가격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냥 그림만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코발트 가격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메인이죠. 리튬 보면은 중국 내 리튬 채굴량 및 재고 증가,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2차전지 산업 수요의 위축, 수요가 위축돼요. 자, 그럼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위축되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을 왜 말씀을 드리냐? 시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들어가는 양극재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원가랑 판가가 연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판가가 그대로인데 원가만 떨어져요. 그럼 이거는 마진이 확대되는 거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2차 전지 쪽 업종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원재료가,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애들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양극재 가격도 그냥 떨어지게 돼요. 그게 그냥 페어가 되면서 왔다 갔다 맞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판가 같은 경우는 SDI 쪽에 파는 거, SK온 쪽에 파는 거 보니까 한 평균적으로 36% 정도 하락한 것 같아요. 그죠? 원가 쪽 보시면 쭉 해서 보니까 리튬 가격이 70% 하락했는데 여러분들 양극재 보시면 구성비가 니켈, 코발트, 망간에 뭐 점점 더 하이니켈 쪽으로 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요거 세 개 합한 거랑 리튬 들어가는 거랑 되게 그 비중이 비슷비슷하거든요, 보통. 리튬 가격 하락한 거를 더 많이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가중평균을 해보면 원재료 가격은 평균 38%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판가 36% 하락한 거 기분 나쁜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원가가 38% 하락했다며. 그러면 판가도 하락하고 원가도 하락한 거면 마진은 그대로인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 보니까 마진은 괜찮아졌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GP 마진, 매출 총이익률 보면 작년 반기 기준으로는 매출 총이익률이 7.6%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 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4.7%로 매출 총이익률이 쭉 하고 떨어져요. 자, 분명히 저희가 단순 분석을 했을 때는 판가가 하락한 퍼센트, 원가가 하락한 퍼센트 큰 차이 안 났어요. 근데 매출 총 이익률로 치면 이게 갑자기 쭉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회계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게 가격만 움직이면 괜찮아요. 근데 퀀티티, 판매량, 원재료 투입량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쪽의 개슴 구간에 들어서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단가가 하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퀀티티도 떨어져요. 그럼 제가 대부분의 비용이 원재료 사이드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가 에코프로비엠이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뭐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공장 투자 많이 해놨으니까 감가상각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이런 고정비들은 어떨 때 최소화가 되고 효율화가 되냐면 매출 퀀티티가 올라가야 돼요. 퀀티티가 올라가야 내가 판매하는 단위당 고정비 배분액이 적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Q가 하락하기 때문에 퀀티티가 하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에코프로빔이 얼마나 공장 투자, 유형자산 투자, 캐파 확장 많이 하셨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캐파 확장을 쭉 해놓고 나서 거기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고정비가 뚝뚝뚝뚝 발생을 하는데 갑자기 캐즘이 들어오면서 판매량이 쭉 줄어들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양극재 한 단위의 배분이 물려 들어가는 고정비, 감가상각비가 무지하게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얘네들은 고정으로 박혀 들어가 있으니까 매출 Q가 감소함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률이 더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판가, 원가,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는 거랑은 또 상관없는 이야기, 그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찍어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회계적으로는요 재고의 레깅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계약 구조에 따라서 약간의 시차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판가라고 하는 거는요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에 인식이 될 때 판가가 떨어지는 그 즉시 반영이 돼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양극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거는 그때 그 기수마다 손익계산서에 뚝뚝뚝 떨어지는 걸로 반영이 돼요. 근데 원가라고 하는 건요 이 에코프로비엠이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거를 재고 자산으로 쌓아놨다가 그거를 만들어서 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고를 언제 샀던 재고를 먼저 비용으로 인식시켜야 되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조금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좀 단적인 비교를 위해서 2023년도 초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샀었던 원재료가 있을 거고요. 가격 다 떨어지고 나서 올해 2024년도 초에 산 원재료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면 23년도에 비싸게 산 원재료를 먼저 손익계산서로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2024년도에 뒤늦게 들어온 원재료를 먼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태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네, 선입선출법을 쓰기 때문에 2024년도에 사놨던 원재료가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렸을 때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그때 비싸게 산 원재료가 먼저 매출 원가로 타고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판가는 바로 떨어지는데 회계적인 작업이지만 회계적으로 높은 원가가 먼저 비용으로 타고 나가면서 매출 총이익이 표면적으로 확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두 번째예요.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기업마다 저희가 일일이 분석할 수는 없지만
각 지표들이 그 시차가 조정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때그때 스팟 계약으로 현장 가격으로 다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분석이 깔끔해지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양극재 같은 물질들은 좀 장기 계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장기 계약 안에서 뭐 판매가를 어떻게 고정을 시켜놨든 혹은 원재료가가 연동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 가격 움직임 범위가 허용이 됐었던 이런 것들은 계약서마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계약에 따라서 조금 매출 인식과 비용 인식이 더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BM이 P가 하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Q도 하락하기 때문에 판가 원가 스프레드는 그래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혹은 그 이전의 매출 총이익률이 이렇게까지도 감소한다는 것을 이 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정리가 오늘 영상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언급을 드려보면 제가 2차전지 기업들 다룰 때 현금 흐름표가 어떻게 돌아오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보시면 현금 흐름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작년 반기 정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 줄여서 영창현이라고 하는데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영창현이 마이너스 3,400억이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반기에는 그래도 4천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판매량이 쭉 떨어지다 보니까 급격하게 뭐 투자 확대라든가 영업망 확대라든가 뭐 재고 깔아두고 매출 채권 뭐 깔아두고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위축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매출 채권, 팔려 나가는 재고 자산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요 반기 기준으로만 보면 효율화가 되면서 제대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회계적인 이유들 혹은 플러스 실제로 실적 관련된 이유들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캐시 관점에서는 오히려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2차전지에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현금 흐름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소선한 구성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